공부하기 아니면 준비하기 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을 내가 준비를 해서 집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 내가 살 집을 찾기만 해야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때 해야 되는 게 바로 청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최근에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하락기에 들어서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심이 줄었다, 이거는 사실 볼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걸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투자 원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되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데, 상승기에는 이거를 갖고 있기도 어렵고 이걸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뭐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내일이면 1,000만 원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이건 내 가치관에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조차도 힘들어져요. 내일이면 1,000만 원 더 주고 사야 되는데, 아니면 한 달 뒤에는 1억 더 주고 사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가 쉽지가 않고 이걸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약간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우리가 이런 조급함이 없어지고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수가 시장을 바라보듯이 약간 냉정함을 좀 갖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오늘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청약과 매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과 매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청약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매매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청약은 매매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청약 같은 경우는 조건이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새 아파트인데 헌 아파트보다 싸대요. 그리고 위치도 좋은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고 당첨돼가지고 사기만 하면은 이미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붙을 때도 있고 뭐 2억, 3억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청약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나쁜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점이 높거나 추첨에 당첨이 돼야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상승하는 시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묻지마 청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면은 바로 시세 차익을 1억씩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경기가 내려가게 되니까 사람들도 좋은 분양, 좋은 아파트가 아니면은 청약을 안 하게 돼서 미분양이라는 게 나게 되는 거죠. 좋은 아파트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다. 청약으로 싸고 위치가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 고민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청약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걸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이게 고민 1번입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기다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지 내가 기다릴게. 근데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해? 내가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 2번이에요. 고민 1이랑 2랑 둘 다 청약을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고민이 생기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약은 분명 좋은 제도가 맞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은 나도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준비해 놓자는 거죠. 어떤 부동산을 사든지 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집을 살려면은 갑자기 가가지고 뭐 새우깡 사듯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살 지역을 한번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좋은 위치라든지 나한테 맞는 금액대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찾게 돼요. 세 번째로는 이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거죠. 2개월, 2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지 집을 하나 살 수가 있어요. 상승기에는 이 기간 못 기다리죠. 6개월이면 1억, 2억이 올라가는데 손해보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6개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가격으로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아니면 준비하기 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을 내가 준비를 해서 집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 내가 살 집을 찾기만 해야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때 해야 되는 게 바로 청약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청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더 좋잖아요. 매매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청약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청약은 매매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가 준비를 하면서 청약이라는 매매 방법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당연히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일반 매매도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요, 점수가 되게 높다라고 하면 한 군데만 넣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1지망을 넣고 또 2지망을 넣잖아요. 이게 바로 청약이랑 일반 매매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예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내가 입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올해 사람을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1년 더 기다렸다가 내년 공채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기보다는 하이닉스를 들어가든지 현대자동차를 들어가든지 다른 선택지를 찾아가지고 입사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기다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삼성전자가 한 10년 동안 사람을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10년 동안 사람을 뽑는데 공채의 숫자를 확 줄어들어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겠죠. 청약이 이런 거라 보면 돼요. 청약을 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을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좋은 매물들을 계속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우리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20년이 걸려서 당첨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에 다른 물가만큼 우리가 사려고 하는 집값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시간 안에서 나에게 적당한 집을 사가지고 계속 상급지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냥 청약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결과가 좋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조금 빠지고 있는 시기라고 하면요, 분명 청약에서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투자는 사실 공부를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돈을 잃잖아요. 근데 우리가 룰을 몰라서 잃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를 잘 아는 사람들도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기보다는 유지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내려가는 시기에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금리도 멈추고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기준점을 잡고 적당하다는 금액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서 산다기보다는 나한테 적정한 금액을 사서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오늘은 제가 청약이랑 매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청약이랑 매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청약은 좋은 기회지만 매매 한 가지 방법이니까 이 방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써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